자, 그 1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요일 1시, 그 다음에 최경우 선생님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 황은영 선생님 요 1시 반은요 이미 개강이 됐어요. 먼저 개강을 시켰습니다. 개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송유 선생님은 지금 현재 보스 잠실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 오시냐 하면은 1월 1일부터 2차 개강 때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1S 요 반은 이게 지금 이번에 11월 20일 날 개강이 되는 반입니다. 요거는 6주 동안 누가 맡느냐? 김현중 원장님이, 국어 원장님이 여기를 맡으시고 이 분은 3학년을 아예 그냥 빠져버리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교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11월 20일부터 6주 동안 진행이 돼요. 수학과하고 똑같이 입학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방식을 바꿨는데 입학 테스트를 볼 때는요. 이번에는 굉장히 쉬운 걸로 봐요. 기본적으로 읽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주 가볍게 봅니다. 아까 제가 수학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입학 테스트가 촘촘하고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발송까지 잘 해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어머님들한테 잘 피드백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요. 일단은 가볍게 국어 테스트는 가볍게 그 다음에 수학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당락, 그 다음에 반 레벨 이런 것들을 묻는 시험이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와서 시험만 봐라 해서 성향에 맞춰서 그냥 입반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6주가 지나잖아요. 6주가 지나면 6주 커리큘럼 말씀드릴 텐데 6주가 지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분반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6주 후에 12월 말에 테스트를 봐서 S반과 A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S반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은 다 엇비슷하나 여기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그 독서나 문학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집중 공략해 줘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이 A반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1월 20일 날 반이 4개가 개강한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에서 레벨이 나눠지지는 않으나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6주 후에 테스트를 보고 1월 1일서부터는 이렇게 S반, S반, A반, S반, A반 이런 식으로 반이 나뉘게 된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 반 있죠. 토요일 10시. 여기에는 가급적 내가 보인고를 희망해 하면은 요쪽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보고 난 다음에 반에 입반 기준은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성향, 시간, 요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송효 선생님은요. 1학년을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 학기에서부터 가락고, 오금고, 동북고. 이 양반은 보성고, 보인고. 그 다음에 황은영 선생님은 잠실여고, 창덕여고, 방상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조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송윤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잠실 고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장점은요. 피드백이 끝내줍니다. 피드백이. 아까 저 뒤에도 제 제자 출신 선생님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국어과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혼자서. 근데 제가 올해 강의를 이제 그만두면서 운영 원장만, 운영 대표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저희가 그동안 고3은 좀 강했어도 예비 고1이 상대적으로 좀 큰 학원보다는 조금 취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동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동관에서 에이스 뽑아오고
잠실과는 아예 원장을 뽑아왔어요. 그리고 원장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원장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최경호 원장님이 보인고등학교에서만 한 학년을 160명 담당하던 강사였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아주 대단한 기록인데 그만큼 아이들 적중력, 그 다음에 아이들 관리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송윤서 선생님은요, 7, 8년 전에 저와 함께 같이 수업, 저의 조교로서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한테 배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그 특장점은 수업이 있는데 수업 이후에 피드백을 2번씩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선을 가르면 좀 그렇지만은 거친 남학생들이 수업을 들어. 근데 일주일에 한번 와갖고서는 피드백 듣고 또 전화 피드백도 해야 돼. 남자 녀석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심 많은 여학생들 또는 손이 지금 현재 많이 가야 되는 중하위권 친구들, 이 선생님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빠뜨렸다. 아까 제가 막 그 흥분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의 가장 골든 타임은 딱 2개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내년에 중간고사가 되기 전까지 그 2개월 반. 그냥 여기서 갖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가장 수능 공부를 하기 최적 기간입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윤서쌤하고는 지금 주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 지금 독서 바르게 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독서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자극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피드백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전화 피드백 15분 합니다. 저는 아까도 그런 생각들 들어요. 보통 제가 이제 막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행사나 우리가 하는 말들을 점검을 하거든요. 아까도 뒤에서 보는데 수학 원장님 와갖고서 우리는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하면은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설명회 하고 얘네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느 학원이든지 간에. 안 다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정인영 선생님, 박모라 선생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옆에서 피드백하고 애들 질문받고 하는 거 보면은 둘 다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휴일이 없어요. 진짜. 휴일이 없어요. 휴일 날도 나와요. 시험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요. 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이야기가 부모님들한테 구라로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요. 정말 헌신적이세요. 그냥 어머니상이에요. 어머니상. 애들 됐고 애들이 막 이런저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냥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화 피드백 15 이거 지금 뭐 한두 주 하다 말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화 피드백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피드백은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서 숙제 점검하고 중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 그런 거 연습시키면서 이때 독서를 짧게 수업을 또 할 겁니다. 1대1로. 그래서 독서에 대한 자극을 꾸준하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3페이지, 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잠실에서 이번에 다시 제가 방위로 불렀는데 1학년을 보성하고 보인을 맡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지역에서 보선 보인은 그냥 메인입니다. 메인 1학년을 그냥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재부터 관리 그리고 아이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까지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과 이 강좌 설명과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건 알아서 보시고요.
이 최경우 선생하고 아까 설명을 했었던 수학과 송석규 원장님하고 콜라보를 묶어서 로드 투 보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4차 설명회 때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은 자소서 특강이 있습니다. 써주지는 않아요. 쓴 거 갖고 와서 첨삭 정도 도움을 드립니다. 이것도 꽤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 자소서 잘 쓰고 못 쓴 거 갖고 보인해서 떨어지거나 붙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정말 개판 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귀찮아 일단 엄마들이. 왜? 한번 봐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소서, 그다음 면접 특강 한 번씩 다 봅니다. 모의 면접.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겠어? 한번 하고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붙었어. 애가 대부분 붙습니다. 장학생 선발고사가 있어요. 나는 보인 생각 있어. 거수. 손 좀 들어줬어요. 이렇게 없다고? 거짓말.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오늘 그 상담 보니까는 고교 선택 고민에 대해서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근이 어머니, 동준이 어머니, 준영이 어머니 이따가 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저 보인 거 사실 생각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 안 해드립니다. 장학생 선발고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의 신분을 가릅니다. 일윤관이라고 있어요. 일윤관. 뭐 보성은 뭐 보아반 있고 동북은 이글스, 잠실역은 미네르바 뭐 이런 반들이 있거든요. 상위권 특화반들 관리를 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습이 많아요.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많은데 그때 잘하는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어떤 건물로 가요. 그 건물 이름이 일윤관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1차와 2차에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일정은 매해 조금씩 달라요. 범위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신분이 쫙 나뉘게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것이 중학교 때 시험은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배웠어 학교에서. 그리고 여기서 나온대. 그걸 갖고 암기된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보인고의 이 시험서부터는요. 대부분 중학교 전범이거든요. 얘하고 3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3월 모의고사의 이야기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아이들 신분이 결정이 되는데 분명히 범위는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막 개입이 돼. 결과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보인이나 보성 따위의 학교들은 수능 문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1학년서부터 수능형 문제가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잘 정리를 하면서 수능식 수업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물어봤더니 유료입니다. 유료. 돈 내라 이 소리죠. 요거는 10만 원. 패키지가. 그런데 수학이든 국어든 우리 학원을 다녀. 그러면은 이것은 50% 할인 5만 원. 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황은영 선생님은요. 강동관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강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생길 정도로 왜냐하면은 아무리 같은 고수여도 거기 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번에 은퇴하는데 정말 은퇴 선물 내가 좀 든든한 마음을 갖고 은퇴를 할 수 있게끔 은퇴 선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게 제 표현으로는 빼왔어요. 빼와가지고 1학년을 제가 좀 맡기게 됐는데요. 이것도 5페이지 보시면은 뭐 특장점들 6페이지에 보면 커리큘럼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보시고요. 7페이지 가시죠. 아까
송석규 원장님이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거기 7페이지에 있는 겨울방학 끝장 공부 시간표 요걸 한번 보시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무료. 최경우는 돈 받는다. 하지만 황혜정이는 돈 받지 않는다. 무료. 그 제가 아까 수학 설명회 할 때 수학과 박모라 선생님하고 이거 같이 하는 거거든요. 박모라 선생님 불렀어요. 야, 이거 진짜 무료 맞니? 그랬더니 무료래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원 차원에서 너희들한테 강사 선생님들한테 보상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9시부터 10시 20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 A를 한번 예로 들어보지요. A는 국어는 고스를 다녀. 수학하고 이 근처 뭐 있죠? 뭐 구주입에? 좋아. 구주입에를 다닌다고 해. 그러면은 인마하고 인마를 다니는 A라고 하는 학생이 왔어요. 아침에. 그러면은 국어는 숙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애가 국어 숙제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너 이 문제집 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공부를 시키고 확인을 합니다. 뭐 수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화요일 같은 경우 수학이죠. 수학은 구주입에서 분명히 숙제가 있을 거예요. 숙제해. 어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질문이 있죠. 근데 그 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마침 박모라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라면은 애가 구주입에 수학을 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와서 질문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가서 질문 받아주고 애들 졸지 않게 관리해주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거는 아침부터 와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머님들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가 2년이 되면서요. 지금 요 학년들 예비 고1들 얘네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얘네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공부가 제대로 안 한 달 전에 저희 집 우리 애 방 앞에다가 캠 달았어요. 진짜 그거 달 때도 뭐 엄청 싸웠어요. 그 왜 있잖아요. 그 강아지 잘 있는지 없는지 그 보는 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핸드폰을 켜고 그거 하면은 딴 거 보지 말고 집중해. 뭐 말하면 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 그리고 애가 막 그렇게 하면서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안 되고 불쌍해요.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방치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이거는요. 이런 게 가능해? 이거는 강동에서 실제 황은영 선생님이 2년 동안 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어머님들이 뭐 성덕고등학교인가요? 상일여고 뭐 아무튼 여러 학교를 담당하셨는데 그냥 엄청 열광을 해요. 그래서 무료고 해서 우리 애 보내고 나서 미안하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먹으라고 좀 간식도 좀 지원해 주시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은 조금 힘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통합과학 사회, 그 다음에 과학 사회 복습,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까지 다 너는 뭘 해? 어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와? 채점해주고 요거 공부 좋아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그 플래너를 직접 짜주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게끔 함께 띄워주는 그러한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효과도 좋겠지만은 정말 학생과 어머님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황은영 선생님이나 그 우리 박모라 선생님이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저희 그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황은영 선생님은 일본어하고 영어까지 능통하신 그런 좀 멀티랭귀어인데 그래서 영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저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수학학원을 어디다 되든지 국어학원을 어디다 되든지 그 다음에 영어를 하든지 말든지 사회나 과학을 하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냥 와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는 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뒤에 선생님 앉아 계시니까는 이따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1 때 우선순위는 중요해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들 머릿속에 있는 우선순위예요. 아이들의 우선순위와 부모님들의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먹는 학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특강을 깔고 수업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비문학은요. 1학년 비문학이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다 이해가 돼. 근데 상충곡이나 송민곡조 읽지를 못해. 외계어 같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노력이 있으면 여긴 다 해결이 됩니다. 문법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 이거 안 한다고?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투입이, 노력,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신경 쓰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력하게 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요. 고3 우선순위 보세요. 뒤집혀요. 이걸로 가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짧은 시간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냥 긁어버리다 끝나고 말아요. 현대시, 고전음은, 문법, 산문문학 이렇게 갑니다. 산문문학은 이제 현대소설, 고전소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뒤로 밀렸냐? 선택 과목에서 일부 학생들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하면 제가 선택 과목 뭘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엄매하고 화작 나뉜다고 그랬죠? 근데 엄매에 뭐가 있다고? 가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 커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보인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매 시험마다 문법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진도만 잘 따라가 주면은 3학년 때 엄매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가점 계산하는 건 좀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점이 있으니 문법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꾸준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참! 생각났어요. 아까 제 유튜브 이름이 뭐라고요? 고승현의 수능 국어예요. 거기 보면은 문하인이라고 하는 문법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하인. 이게 제 채널 뭐 구독자 몇 명 안 됩니다만은 베스트셀러예요. 진짜 훌륭한 명강입니다. 제목이 뭐냐? 문법에 하자 있는 인간들.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 고3 중하위권 녀석들. 그런데 예비 고1 봐도 좋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교육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것을 좀 건전한 방법으로 뭐 사회 환원 그러면 너무 거창한 말이고 그런 거는 저보다 더 유명한 뭐 현우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죠. 좀 뭔가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완전 무료 기반의 영상과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작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꼭 만들 거예요. 지금 거의 모체는 80% 이상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개발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그 어떤 모델은 완성이 되고 있는데 문하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영상 있죠? 이게 총 20몇 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제별로 처음에 의문서부터 마지막 국어사까지 밑에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자료를 다운받는 란이 있어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일단 풀고 근데 예비고1 애들은 보자마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봐. 근데 영상이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청담동에 있는 어떤 술집에 가는데 발렛 아저씨가 그 발렛 파킹 아저씨가 그 발렛 그 부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영상에 보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장님 이거 왜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재밌다고. 재밌대. 재밌습니다. 어머님들 같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고3 아이들한테도 문법 약한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봐라.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암기하게 됩니다. 문법 얘기 잠깐만 할게요. 니네 엄마 이름이 뭐야? 우리 엄마 이름이 이영렬이거든. 이영렬이에요. 하는데 생각하고서는 대답하는 놈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니네 엄마 전화번호 뭐야? 010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가 돼야 엄매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화작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거는 나는 참 어머님들 욕을 좀 하자면은 어머님들이 저 상담 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선생님 뭐 문법 좀 개설해 주시면 안 돼요? 매번 개설을 해요. 이번 특강 때도 또 개설이 될 거예요. 이따가 특강 말씀도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애가 문법 한 바퀴는 돌려야 되는데 그 전 하고 나서 2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도대체 한 바퀴의 개념과 2바퀴의 개념이 뭡니까? 애들 머릿속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수학 선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한 바퀴, 2바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면서 아이들이 그냥 켜켜이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들어갔다.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틀을 마련하고 싶은 거야. 엄마들의 욕심입니다. 문법은요. 순서가 없어요. 의문론 먼저 배워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형태론 먼저 배우는 그런 거 없어요. 국어사 먼저 배워야 될까? 나중에 배워야 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닥치는 대로 그냥 암기하고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학년 마지막에 왔을 때 언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언매에서 지문형 문제를 풀고 파악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무장이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문형 문제에서 지문을 대부분 잘 읽지 않아요. 왜? 문제만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막 찍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그 갈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보성고등학교 이과 전교 1등 친구가 우리 학원 다니는데 걔 동생이 예비고일 때 실제적으로 예비고일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이 문화인을 2번, 3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설명 각 갈래에 있어서 그리고 쉽다. 문제가 있으니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여서 먼저 푸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고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는 한번 문제부터 먼저 풀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추천한다. 대신에 요거는 유튜브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 1.5배속으로 봐라. 요 정도. 어머님들 중등 국어와요. 고등 국어는요. 그냥 다른 거예요. 1학년 때는 중학교 때는 선생님 이런 얘기. 야, 밑줄 쳐. 이거 직유법이야. 밑줄 쳐. 이거는 풍유법이야. 그 밑줄 치고 필기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암기하였느냐. 이거는요. 사실 국어라기보다는 사회나 뭐 이런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는요. 어떤 아이가 성공하느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치면서요. 어머님들 그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뭐가 있냐면 각 학교 내신 경향이 있어요. 학교들 경향이 쭉 있는데 보다가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보다 보면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외부 지문이 많아 수능적인 능력이 있어야 점수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창덕요거라고 할게요. 창덕요거에서 범위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문학이고 여기가 문법이고 여기가 비문학 파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갖고서는 범위를 줘요. 여학생들 경쟁은요. 어머니들 상상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죽어라 외워요.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요즘 애들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전 학년에서 A 선생님, B 선생님 들어가잖아요. 필기를 매주 모아요. 필기를 매주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출제한 부분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하지 않았었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필기를 다 집대성해서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손필기 자료를 줍니다. 그것을 좀 여담인데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아까 그 최경호 원장이에요. 최경호 선생. 그래서 여튼 이거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손필기 자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빡세게 해요. 빡세게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분명히 춘향전이 나와서 춘향리의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해. 근데 그걸 갖다 맞히라는데 외부에서 시조 들어오고 현대시 들어와. 근데 걔네들을 못 읽어.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등국어의 핵심은 수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고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겨울 동안에 내신도 내신인데 내신 밑에 깔려있는 어떤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 읽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현대시 읽는 법, 독서를 효과적으로 읽는 법,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모든 글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걔네들은 갈래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갈래를 공략하기 위한 기초적인 태도는 있어요. 뭐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칠하는 둥. 아무튼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자녀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모 학원에서 뭐 진행을 하는 뭐 현대시 100개 읽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고전시 뭐 50개 읽기 그러한 방식의 경험을 쌓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갈래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갈래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얘네들을 재단해서 내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연간 컬이 별지에 연간 컬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뺐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은 아닙니다만은 아이들을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도 커가는 입장에서 정말 이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독서는요. 어떤 애가 잘하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았거나 애들 국어 영역 잘 안 나온다고 욕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들 탓이에요.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돼 있거나. 그런데 우리 애를 어린 시절로 돌릴 수도 없고 부모의 머리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안 늦었어요.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